수열의 합 봅니다.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과 등비 수열의 합 공부를 했었죠. 그 두 개 말고도 그냥 아무 수열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수열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현 방법부터 내가 설명을 해놨죠. 일단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SN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에서 제1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우리가 수열의 합으로 볼 거고요.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분합. 다 더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 총 3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A1, AN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해갖고 AN까지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해서 더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점이 뭐야? 문제점은 너무 많아. 그리고 n번째가 뭐 어딘지도 모르니까 중간에 한 100개 되면 100개 다 못 써요. 중간에 점점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그죠? 장점은 뭐가 있을까? 규칙을 바로 알기가 쉬워요. 그죠? 이런 장점도 있고. 자, 근데 어찌됐건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 자식을 S의 N이라고 해서, 자, S, sum 약자죠? 그래서,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 좋은 점은 뭐냐면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어떤 수열을 더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AN인지 AN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규칙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2가지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 뭔가 간단히 나타내면서 규칙도 보이고 이런 거를 우리가 간단히 나타낼 수 없을까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표현 방법이 뭐냐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 요렇게 약간 M자를 90도만큼 회전시킨 이런 녀석이다. 그래서 이름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수열의 합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기호를 써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자, 간단히 나타내야 되니까 이 네모 안에 다 나타낼 거야. 이 네모 안에 다 나타낼 거고, 자, 이런 거야. AL의 문제점은 너무 길어. 그러니까 단순 나열의 문제점은 너무 길어.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냈고, SN의 문제점은 뭐죠? 어떤 수열을 더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수열을 더했는지도 우리가 써줘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수열의 일반항을 써주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K라고 써줘야 돼요. 왜냐면 쌤 일반항은 AN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K라고 써줘요. K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 자, K로 안 쓰면 틀려요? 그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N이 아닌 다른 수를 집어넣겠다는 소리고, 자, 여기에다가 K는 1이라고 쓰고 여기는 K는 그냥 N 이라고만 쓸 거예요. 자,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런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게 뜻은 뭐냐? AK라는 수열에다가 K 대신에 1부터 N까지를 차례로 대입을 해서 더하겠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한번 1, 2, 3, 4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AK에다가 K 대신에 1 대입하니까 A1이 되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A2가 되죠. 3 대입하면 A3이 되고 계속 가다가 N 대입하면 AN이 되니까 이게 위에 있는 이 자식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서 이 우변에 있는 이 수열이 일반항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수열의 합 표현 방법 3가지로 내가 알려줬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3가지를 잘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아까 문제에서 SN이라고 줬어. 근데 SN으로 풀면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거야? 시그마로 바꾸던지 아니면 위에 걸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잘 풀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문제에서 시그마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쓴 거야. 근데 우리는 SN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이 첫 번째 방법으로 바꿔서 푸는 게 더 쉽게 풀릴 때가 있더라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변형을 한번 해볼 건데 요런 거 이제 가능합니다. 거기 아래 예시로 드러났어요. 자, S의 1이라고 하는 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의 AK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1부터 1까지 대입하는 거야. 그럼 1만 대입하겠다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결국 너는 얼마가 돼? A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하나 더. S의 2라는 거는 자 봐봐. S의 2는 우리가 원래 어떻게 알고 있어? A1 더하기 A2로 알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보다 두 번째까지 더한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니? A의 1이라는 건 결국 누구랑 똑같냐면 S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S1의 플러스 얼마? A2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S1은 또 누구랑 바꿀 수 있어? 시그마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A의 K의 플러스 A의 2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한 번만 더 해봐. 그럼 S의 5라는 거 한번 해볼까? S의 5.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S의 5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의 4에다가 얼마 더한 거라고 쓸 수 있겠어? 봐봐. 여기는 1부터 5까지 더한 거죠. 여기는 1부터 4까지 더한 거죠. 그러면 5를 안 더했네? 5를 더해주면 같아지. 그래서 A5라고 적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S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야 되고요. 시그마도 쪼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그마도 한번 쪼개볼까? 자, 시그마의 K는 1부터 5까지의 AK라고 하면 이게 S5야. 그럼 너는 우리가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한 3까지만 해볼까? AK다 이렇게 써. 그러면 여기는 A1, A2, A3 이렇게 되니까 A4하고 A5가 없네? 그래서 여기다가 A4와 A5를 더해주는 식으로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줬고요. 자, 거기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도록 합시다. 일반항과 부분합 사이의 관계.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AN이죠. 여기는 AN. 부분합이라고 하는 거는 SN. 그러니까 AN하고 SN 사이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야. 그죠? SN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N 빼기 1에서 AN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1항부터 N 빼기 1번째까지 항을 더했어. 거기다 N항까지 더하면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항과 부분합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자, 우리 이거 공부했던 거야. AN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 SN 빼기 SN 빼기 1. 자, 언제 쓸 수 있어? N이 2 이상일 때. 왜냐면 항상 첨자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N1일 때, N1일 때, N1일 때는 첫 번째 항이나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나 똑같죠. 그래서 그냥 S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항과 부분합 사이의 관계는 결국 이런 거예요. 언제, 왜 알아야 돼? 언제 쓰는 거야? SN을 알려줬을 때 너네들이 AN을 구해라. 이러한 방법으로. 오케이? 그 다음, SN과 AN이 같이 있어서 불편한 상황에 그러니까 AN을 SN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AN도 있고 SN도 있고 막 복잡해. 나는 AN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SN만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SN을 AN으로 바꾸자고 하니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 AN을 갖다가 SN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좀 편해집니다. 알겠죠? 요런 것 때문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심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심화. 바로 이 심화. 자, 시그마를 이용한 표현이라고 해요. 시그마 활용.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뭐라 써놨냐면 이런 거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다. 이 자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 시그마 자, K는 1 플러스 I 빼기 1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봐봐. 1에서 얼마를 더해줬어? I 빼기 1을 더해줬어. 그러면 N에다가도 뭘 더해줘야 돼? N에다가도 I 빼기 1을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을 대입하겠다. 어디까지? N까지 대입하겠다. 얘는 1 플러스 I 빼기 1부터 대입을 하겠다. 어디까지? N 플러스 I 빼기 1까지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가 같으려면 대입을 했을 때, 야, 1 대입해봐. 그럼 얼마가 나와? A1이 나와. 2 대입해봐. 그럼 뭐가 나와? A2가 나와.
3 대입해봐. 그럼 뭐가 나와? A3가 나와. 이렇게 어디까지? A의 n까지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다가도 1 플러스 i 빼기 1을 대입을 했을 때 A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A는 뭐가 오냐면 이걸 대입해서 너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K 빼기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거를 조금 더 이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밑이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아래 끝이라고 불러. 아래 시그마 아래 있죠? 그래서 아래 끝. 여기를 위 끝이라고 불러볼게. 알겠죠? 그러면 아래 끝은 항상 원래 우리 시그마의 정의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니까 여기를 1이라고 쓰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1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빨리. 뭐라고? 네? 빨리 앉아. 얘는 빨리 앉아. 얘는 1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시그마를 나중에 풀려면 여기를 1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자,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돼. 얼마를 빼는 거야? i 빼기 1이라는 걸 빼면 1이 되죠. 그럼 여기도 i 빼기 1이라는 걸 빼면 n이 되죠.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i 빼기 1을 더해줘야 돼. 이해되겠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보고 시그마 K는 3부터 5까지에 3부터 5까지 예를 들어서 뭐 A에 K 딱 이런 식으로 써놨어. 그럼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계산할 때는 아래 끝이 1이어야 된다고. 1이 되려면 얼마를 빼야 돼요? 2를 빼야 돼요. 그럼 여기서 2 빼고 여기서 2 빼는데 여기에다가 2를 더해주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쌤 왜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해볼까? 쌤 왜요? 결국에 이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의 3 플러스 A의 4 플러스 A의 5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여기 K를 1로 바꾸고 싶어. 그럼 K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도대체 이 결과가 나올까라고 물어본다면 A에다가 1을 대입해서 3이 돼야 되니까 2를 더해줘야겠죠. 그럼 K 플러스 2의 형태여야만 1을 대입하면 3,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 윗끝 아래끝을 내가 똑같은 이제 값을 더하거나 빼줬을 때 일반항에서는 그 결과가 반대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이게 조금 어려워요. 거기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대입으로 확인을 했어. 대입으로. 대입해보면 돼. 1 대입해봐. 그럼 A1부터 시작이야. 그럼 여기도 1 대입하려면 1 플러스 I 빼기 1을 대입하면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1이 아니고 I부터 J까지 AK다. 이렇게 돼 있어. 밑이 지금 어때? 아래 끝이 어때요? 1이 아니야. 아래 끝을 1로 바꿔주고 싶어. 쌤, 그럼 위에처럼요. 여기에서 이거 1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I 빼기 1을 빼고요. 여기에다가도 I 빼기 1을 빼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I 빼기 1을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위에서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거는 위에 걸 잘 이해했다는 소리고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뺄 거야. 자, 뭘 뺄 거냐면 시그마 두 개로 쪼개볼 거야. 여기는 K가 1일 때 여기도 K가 1. 전부 다 K를 1로 바꿔주는 거죠. 아래 것을 1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이런 거야. AI부터 AJ까지를 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하다가 어느 순간에 AI 빼기 1이 있을 거고 AI가 있을 거고 또 가다가 A의 J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고.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주면 너가 남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시작점을 1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우리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에서? J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J까지 더한 거에서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걸? I 빼기 1까지 더한 걸 I 빼기 1까지 더한 걸 빼줘버리면 그러면 I번째 항부터 J번째 항까지 합이 나오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N에 3부터 7까지의 항을 구하래. 세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그럼 우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고. 나는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를 더할게. 이렇게 할게요. K라고 쓰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면 내가 너무 많이 더했잖아요. 누굴 빼줘야 돼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빼줘야 되니까 K는 1부터 2까지의 AK를 빼주는 형태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를 야, 이거 둘 다 언제 쓰는 거야? 이거 둘 다 쓰는 때는 윗끝 아랫끝을 바꿀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난 알려줬어. 윗끝 아랫끝을 바꿀 때 요 일반항을 바꾸면서 시그마 하나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항 그대로 있겠죠. 일반항은 그대로 있으면서 윗끝 아랫끝만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다. 알겠죠? 이제 시그마 성질 갈 겁니다. 성질. 거기 한글들로 내가 다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시그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 실수배에 한해서 합치거나 나눌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수열이 있습니다. A에 N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은 그러니까 K라고 할까? K라고 하고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자,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한번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결국에 이거는 A1, A2, A3, AN까지 B1, B2, B3, BN까지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요 자식을 우리가 합칠 수 없을까? 시그마 하나로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합칠 수가 있더라. 윗끝 아랫끝이 지금 같을 때 AK에 플러스 BK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1부터 대입을 해봐.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AN 플러스 BN까지. 그럼 결국에 A도 1부터 N까지, B도 1부터 N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니까 더하기일 때 합칠 수 있고 당연히 나눌 수도 있어야겠죠. 자, 반대로 빼기도 당연히 합치거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수배라는 건 뭐냐? 실수배. 우리가 이런 거죠. 자, 더하기 빼기가 됨을 알았으니까 A의 K라는 녀석하고 K는 1부터 N까지 A의 K라는 녀석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아니 왜 이렇게 갈 필요 있니? 그냥 여기다 K를 곱해 뭐라고 할까? 상수니까 C를 한번 곱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C랑 뭐랑 곱하냐면 요 자식을 곱하는 건데 너는 우리가 표현 방법 변화가 있죠.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의 N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자식은 사실상 분배 법칙을 해주면 CA1, CA2 플러스 점점점 해갖고 CAN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시그마로 나타내면 K는 1부터 N까지의 CAK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1 대입하면 CA1, 2 대입하면 CA2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에 이런 말이야. C는 원래 밖에 있었던 녀석인데 시그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시그마 안쪽에 있던 상수는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 자 지금 보시면 이 자식은 누구에 관한 식이죠? 얘는 누구에 관한 식이죠? K에 관한 식이에요. 내가 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로서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때 N에 관한 식이라고 했었던 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이제 K가 되는 거야. K가 문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K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은 다 상수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쌤 여기 N이 있는데요. 아 이거 상수잖아. K가 변하는 녀석이고 N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러면 N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N은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실수배일 때는 저런 게 가능하고요.
자, 단 이런 건 안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n까지. 이거랑 야 이거는 해보면 어떻게 돼? a1, b1 플러스 a2, b2 a3, b3 an, bn 이 자식은 같을 수 없죠. 누구랑?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와 같을 수가 없죠. 왜? 얘는 결국에 뭐냐면 a1 플러스 점점점 어디까지? a의 n b1 플러스 점점점 어디까지? b의 n 이 두 개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요 자식이 나오냐? 아니죠. 요것도 당연히 있지만 왜냐면 이렇게만 곱하는 거야. 자기끼리만 이렇게. 근데 a1 곱하기 b2도 있고 a1 곱하기 b3도 있고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둘은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을 수가 없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얘는 더하기야. 더하기. 합의 기호잖아. 합의 기호. 합의 기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한번 지우고 공식으로 넘어갑시다. 시그마 공식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 되는 거예요. 상수. 자, 합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일반항이 c야. 일반항이 c. 그러면은 뭐야? 계속 c야. n 대신에 뭘 대입하는 계속 c가 나와. 그럼 첫 번째 항도 c, 두 번째 항도 c, n번째 항도 c. 그러면 결국에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하기 그럼 c가 몇 개 있겠구나. n개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너는 그냥 cn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외울 때는 상수의 경우에는 너랑 너랑을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상수는 이렇게 곱해주면 돼. 뭐 예시 안 들어도 되겠죠? 예시 이따가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 자, 그럼 일반항이 k예요. 그럼 k 대신에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4. 그래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n까지 가는 거예요. this is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죠. 얘 등차 수열. 왜?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은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평균 곱하기 개수로 시작하기로 했어. 자, 그럼 2분의 평균이 얼마냐면 1 더하기 n이니까 우리가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몇 개? n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2분의 마지막이랑 그 다음 거 곱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수의 합이다. 이렇게. 자연수야. 왜냐면 1부터 n까지 다 자연수야. 그래서 얘는 자연수의 합이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엔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 자, 세 번째는 내가 할 거야. 네 번째는 내가 안 할 거야. 증명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 근데 세 번째 요거는 내가 해줄 거야. 알겠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수의 합이다 라고 불러요. 제곱수의 합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얘를 증명을 어디서 할 거냐면 여기다 해볼게요. 증명. 저걸 구한 증명이야. 우리 뭘 할 거냐면 k 플러스 1의 세제곱 빼기 k의 세제곱을 실제로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뭐가 핵심이냐면 이게 아이디어예요. 요 자식이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시그마 제곱수. 시그마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야. 시그마 k의 제곱을.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아이디어야. 자, 그러면 세제곱의 시그마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4제곱 빼기 4제곱이 아이디어야.
그 다음 만약에 4제곱의 시그마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5제곱 빼기 5제곱이 아이디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봐.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하나 알려줄 건데 축차 대입, 나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축차 대입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K 대신에 한번 1을 집어넣어 볼게. 이렇게. 그럼 1을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K 대신에 얼마 집어넣냐? 2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3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은 3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K가 3일 때는 3의, 뭐래? 4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4의 제곱, 왜 이래? 3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 계속 가다가 K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 빼기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N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N의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할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항은 왼쪽끼리 더해요.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더해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자, 2의 세제곱을 더했는데 빼기 2의 세제곱을 했으니까 너네들이 사라져. 너네들이 사라져. 너네들이 사라져. 그럼 남는 게 누구냐면 좌변에는 n 플러스 1의 세제곱에 빼기 얼마? 1의 세제곱. 1이죠. 그럼 너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는 요렇게 한번 더 해볼게요. 요렇게 더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n 대입한 거, 수열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3은 숫자니까 밖으로 나와서 3. 그 다음 얼마부터? 1부터 n까지 대입을 하는데 누구에다 그냥 k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3 곱하기 1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다음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와, 1부터 n까지를 다 더한 거예요. 1부터 n까지를 다 더한 게 너거든요. 거기다 얼마 곱했어? 3을 곱했어.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적으시면 돼. 그 다음 플러스, 자, 1이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그래서 n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 그럼 잘 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이 녀석이잖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 녀석인데 나머지는 전부 시그마 이제 없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 너 넘기고 3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야. 그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내가 직접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n의 세제곱 플러스 잠깐만. 꼼수를 써. 꼼수 한번 써. 꼼수 한번 써. 꼼수 어떻게 써? 자, 일단 다 넘길게.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k 제곱이라는 녀석은, 그러니까 이 자식은 3으로 나눌 거니까 3분의 1을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넘겨가지고 쓰면 되겠죠. n 플러스 1의 뭐? 세제곱에서 빼기 2분의 3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너 넘어가니까 빼기 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요 자식이 여기 보이지? 그 다음 요 자식은 여기 보이지?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됐고 n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n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딱 보니까 n 플러스 1이 다 묶이는 거 보이니? 그죠? 그래서 얘는 3분의 n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 그럼 여기는 이제 n 플러스 1의 제곱만 남아요. n 플러스 1의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돼?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지. 근데 거기에서 얘는 1이잖아, 1. 그러니까 1을 빼면 얘가 사라지겠지, 일단.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3, n이 남잖아. 그럼 2분의 3n을 빼면 결국 여기 얼마가 되냐면 2분의 n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결국에 우리 계산해보잖아? 그럼 얘는 이제 2분의 슉 때문에 여기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결과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왜냐면 얘가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그래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외우셔야 돼. 네, 결과입니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 쓰고 하나 더해서 쓰고 2배하고 하나 더해서 쓰는 거. 저 자식을 우리가 뭐라 그래? 제곱수의 합이다. 제곱수의 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세제곱수의 합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과만 보자면 얘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오늘 많이 봤죠? 이거 자연수의 합인데 의 제곱.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외워야 될 건 이거밖에 없다. 얘는 등차 수열이라 그렇게 안 외워도 되고요. 얘는 외우셔야 되고 얘는 안 외워도 돼요. 그럼 외우면 좋지. 얘도 외우면 좋은데 결국에 그냥 a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식은 뭐라고 부르냐면 세제곱수의 합이다. 세제곱수의 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2, 3, 4에서 하나만 더 외웁시다. 자, 1부터 10까지 합이에요. 1부터 10까지의 합은 얼마가 되냐면 알고 있니? 55입니다. 왜냐면 10 곱하기 11 하면 110이고 2로 나니까 55가 돼요. 자,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해가지고 10의 제곱까지 가면 이 합은 얼마가 되냐면 385가 돼요. 아니 뭐 어려울 거 없고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돼. 자, 10, 11, 21. 그러면은 10하고 21 곱하니까 210인데 210을 6으로 나누면 35죠. 거기다 15, 11 곱하니까 38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85 쌤 외워야 돼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시면 좋아. 자, 그 다음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10의 세제곱 나오겠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혹시나 나온다면 어차피 누구의 제곱이야? 자연수 합의 제곱이야. 자연수 합의 제곱 55의 제곱이야. 그럼 55제곱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3025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계산할 때 좀 편합니다. 계산할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알아두면 실수를 안 합니다. 그러면 1부터 9의 제곱까지 합은 얼마야?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 3의 제곱, 9의 제곱까지 더한다면 여기서 100을 빼주면 되니까 285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의 제곱까지 한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121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506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두고 거기에서 변형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5번부터 8번까지는요. 5번부터 8번까지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그냥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자, K는 1부터 N까지인데 2K 빼기 1에 2K 빼기 1이에요. 자, 2K 빼기 1이라고 써놓고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홀수의 합이라고 불러요. 홀수의 합. 왜냐면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5, 7, 9 점점점. 자, 근데 우리 시그마라는 건 더하기 빼기 실수배 에서는 나누거나 합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얘를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2K 빼기 1을 2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 K는 변수니까 못 나가고 빼기 1은 빼기 찢어버려고 1 이렇게. 됐죠? 쌤, 이런 애들이 있다. 야, 쌤, 이거 1도 상수잖아요. 1은 밖으로 못 나가나요? 여기는 이제 수열을 나타내는 뭔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수열이 있는 거라서 이걸 빼버리면 안 돼. 그럼 여기는 수열이 없어지잖아. 1을 빼도 뭐예요? 1이에요. 그래도 1이에요. 1 곱하기 1이 1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럼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연수의 합이 아까 누구였지?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근데 거기에다 2를 곱하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는
상수면 이렇게 곱하라 그랬지? 빼기 n 이렇게 되면서 정답은 얼마냐? n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홀수의 합은 뭐다? 제곱수다. 홀수의 합은 제곱수다. 오케이. 자, 6번째. 그럼 이번에는 누구예요? 짝수의 합, 짝수의 합. 너무 쉽죠? 뭐예요? 2를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서 n제곱에 플러스 얼마? n이라고 쓰면 되고, 이걸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홀수에다가 뭘 더하면? 1을 더하면 짝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시그마 일까 너를 없애버리면 되죠. 너를 없애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연수 합의 그냥 2배예요. 왜냐면 자연수가 1, 2, 3, 4야. 2배 하면 2, 4, 6, 8이야. 짝수의 합이야. 그래서 그냥 자연수에다가 2배 하시면 돼요. 자, 이제 7번. 7번은 일단 쓰는 건 이렇게 쓸게. k에 k 플러스 1. 자, 이걸 실제로 한번 전개를 해보자. 어떻게 되냐면 1, 2,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가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연속된 두 자연수 1, 2, 2, 3, 3, 4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다 라고 부를 거야. 줄여서 연두자곱이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죠? 연두자곱.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수의 합에서 살짝 변형이죠. 자연수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연두자곱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그럼 증명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k 제곱 k 해가지고 제곱수의 합과 자연수의 합을 더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8번. 8번은 뭐예요? 연세작업이죠. 연세작업. 왠지 느낌이 어때? 4분의 맞습니까? 4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3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내 작업도 있지 않겠어?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정도 8개 정도는 너네들이 좀 암기를 해두면 문제 풀 때 크게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4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 4가지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공식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요거는 3번하고 4번은 너네들이 증명을 꼭 해보세요. 증명을 직접 모든 과정 다 유도해가지고 해보시고 5, 6, 7, 8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연두자고 이름 써줄게. 연두자고 뭐예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 그 다음에 여기는 연세자고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 그 다음에 여기 짝수하. 그럼 내가 요거를 이용한 거 한번 보여줄게. 봐봐.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 자, 시그마에 시그마 2개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2k 빼기 1이라고 써요. 그 다음 k는 1부터 n이라고 써요. 그 다음 여기는 n은 1부터 m이라고 써요. 이렇게. 자, 시그마가 2개가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안에서부터 해결해 주면 돼요. 맞죠? 그럼 봐봐. 얘는 뭐예요? 얘는 n제곱이에요. 결국에 제곱수의 합이구나. 제곱수의 합은 뭐예요? 저기 있죠. 그래서 6분의 그냥 얼마? m에 m 플러스 1에 2m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대신에 변수는 알아야지. 변수 뭐예요? 변수는 이제 k에 관한 그 수열이 나와야 하고, 이 시그마 결과 자체가 n의 제곱이니까 n에 관한 수열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걸 외울 수 있으면 수열의 합에서 일단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볼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5가지 정도를 내가 써놨어요. 5가지 정도.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녀석들 중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일단 이 5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연달아서 소거되는 꼴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인데 a의 k 빼기 a의 k 플러스 1 이런 거. 자, ak가 예를 들어서 k에 관한 식이 좀 복잡해. 그럼 우리가 ak를 이용해서 뭐 합을 구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일반항은 알지만 합을 못 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뭐 몇 개 안 돼요. k에 관한 이제 다항식일 때 한 3차식까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뭐 요 정도 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제외하고 이게 아닌 그런 녀석들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 AN이 이런 녀석들이 있지 않을까? AN이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러면 1을 대입하면 1이고요.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3 대입하면 3분의 1이고 뭐 이런 녀석들인데 이런 녀석들의 합을 예를 들어 구하라고 하면 공식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네, 공식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여기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잖아. 그럼 A의 1 빼기 A의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A의 2 빼기 A의 3이 나와요. 3을 대입하면 A의 3 빼기 A의 4가 나와요. 그럼 지금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이걸 다 더할 건데 뒤에 있는 자식과 뒤에 있는 항의 앞에 있는 자식이 사라지는 거 보이니?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제 사라지는 거 보이니? 이렇게. 그럼 결국에 중간중간 이렇게 다 사라지다 보면 마지막에 있는 A의 N 빼기 A의 N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 자식과 이 자식도 언니가 사라지겠죠. 남는 건 누구야? A의 1과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이다. 근데 내가 AN을 알고 있잖아요. 저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A의 N 플러스 1만 대입을 해버리면 N 플러스 1분의 1을 빼는 거죠. A1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상쇄가 되고 맨 앞에서 하나, 맨 뒤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상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상쇄가 요게 하나의 항이고 이게 하나의 항이거든. 그치? 왜냐면 일반 항이 너니까 1 대입한 게 너, 2 대입한 게 너 이렇게 되잖아. 1 대입한 거와 2 대입한 거에서 바로 이렇게 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를 합으로 봐주시면 돼. 그럼 봐. 앞에서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는 결국에 뭐냐면 A, K에다 K 대신에 1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 뒤에서 하나는 마이너스 A, K 플러스 1에다가 K 대신에 N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둘 중에 누가 더 작아요? 둘 중에? K가 더 작죠. 작은 거에 작은 거 대입, 큰 거에 큰 거 대입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상쇄가 되는 그런 수열의 합에서는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건너뛰면서 소거가 되는 거 한번 볼게. K는 1부터 N까지 A의 K에 빼기 A의 K 플러스 2 이런 녀석을 한번 봐볼게. 그럼 얘는 A의 1 빼기 A의 3 이렇게 되고 A의 2 빼기 A의 4 이렇게 되고 A의 3 빼기 A의 5 이렇게 되고 A의 N 빼기 1 빼기 A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A의 N 빼기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N까지 대입을 하면 자, 그럼 여기선 소거가 어떻게 되냐? 소거가 안 돼요. 소거가 안 돼요. A3? A3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고 플러스네? 얘랑 소거되는구나. 보여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랑 몇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과 처음으로 소거가 발생을 하죠. 그럼 간격이 몇이야? 2잖아. 그래서 앞에서 몇 개가 살아남냐면 2개가 살아남아요. 그 말은 뒤에서 몇 개가 살아남아요? 2개가 살아남는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나머지는 없어지면 잘 봐. 없어져, 땡땡, 없어져야. 없어져, 땡땡, 없어져. 없어져, 땡땡, 없어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앞에서 2개, 뒤에서 2개가 남거든? 그럼 어떻게, 잘 봐. 작은 거에다가 뭐 대입? 작은 거 대입. 몇 개 대입? 2개 대입. 그래서 1, 2를 대입해서 A1 더하기 A2 이렇게 나와. 큰 거에다가 큰 거를 대입. 2개 대입.
그러면 n이고 n 플러스 1이 아니죠? n이고 n 빼기 1이죠. 그래서 n 빼기 1 대입하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소거형, 대표적인 소거형이에요. 앞으로 계속 소거형만 볼 거야. 이제 두 번째로 볼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부분분수라는 부분분수.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를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분수를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수를 부분으로 나누는 거야. 자, 원래 빼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빼기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분모가 곱의 형태여야 돼. 분모가 곱의 형태일 때 우리가 이 자식을 뭐 할 수 있다? 빼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빼기 형태로 그냥 바꾸면 돼요, 안 돼요? 둘이 값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봐봐, 이거를 이제 실제 계산해보면 A, B분의 B 빼기 A 이렇게 돼. 그럼 둘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B 빼기 A분의 1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결국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걸 대표적인 예시로 볼게. K는 1부터 N까지의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분모가 뭐예요? 곱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돼요. 이럴 때 뭐 쓰는 거다? 부분분수 쓰는 거다. 분수를 두 개의 차로, 두 분수의 차로 나타내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K는 1부터 N까지인데 한번 쌤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빼기로 나타내고 싶어요. 빼기로. 그럼 물어보는 거지. 야, 그러면 이 자식이랑 이 자식하고 같아? 같네요. 얘는 같아요. 그래? 근데 이런 거 공식 있어 없어? 없지? 네, 나열하는 거야. 1 대입해봐 얼마? 1. 1 빼기 2분의 1. 2 대입하면 얼마? 2분의 1 빼기 3분의 1. 딱 보자마자 뭐가 보여?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 소거가 일어나니까 앞에서 몇 개, 한 개, 뒤에서 몇 개, 한 개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결론은 작은 거에다가 작은 거 대입. 그래서 얼마? 1 빼기 큰 거에다가 큰 거 대입. 그래서 얼마?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때요?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이번에는 K에다가 K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어. 분모가 뭐가 돼 있어? 야, 똑같아. 분모가 뭐가 돼 있어? 인수분해가 돼 있어. 그러면 분모를 쪼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그마를 곧 붙여요. 이렇게. N 이렇게. 그럼 어떻게? 쌤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쪼개고 싶어요. K 플러스 A분의 1. 그럼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이거랑 이거랑 같아 달라. 달라. 왜? 얘네들이 빼잖아? 그러면은 너 곱하기 너분의 분자가 A가 나와야 돼. 분자가 A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A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할까? A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공식이 없으니까 이것도 써야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제 A분의 1에 1 대입하면 1 빼기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묶어야죠.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2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언젠가 이제 상쇄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언젠가 상쇄가 되겠지. 그걸로 접근하는 거라고. 알겠어? 지금 A가 뭔지 모르니까 상쇄를 못해요, 지금.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3이라고 해봐, 3. 그럼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되면서 3이 돼. 여기 3분의 1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4가 되고.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5가 되겠지. 그 다음 얼마가 돼? 3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되고. 그 다음 얼마가 돼? 4분의 1 빼기 7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와, 첫 번째 항과 몇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에서. 그럼 간격이 얼마야? 3개. 그래서 앞에서 3개, 뒤에서 3개. 이해되겠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때 부분분수는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몇 개 좀 더 봐야 되긴 해요. 그래서 한번 볼까?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K는 거긴 내가 일반화를 해놨는데 2n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2n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분모가 지금 뭐가 돼 있어? 인수분해가 돼 있죠? 이거 쪼개는 거야. 쌤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랑 똑같이 하든지 하시라고. 쌤 마음에 안 들어요. 쪼갤래요. 2n 빼기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그래? 그럼 너 이거랑 이거랑 같아달라. 숫자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2n 빼기 1하고 2n 플러스 1. 그러면은 너가 분자라고 하겠고 너가 분자라고 할 거니까 너에서 너를 빼는 거니까 2가 되죠. 이거잖아. 근데 얘는 1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얼마를 곱해야 돼? 2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자, 그럼 얘는 2분의 1로 묶어주면 여기 k가 되죠. k. 여기 k. 여기 k. 이렇게. 그러면은 1 대입하면 얼마? 1 빼기 1 대입하면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얼마가 돼? 2 대입하면 3분의 1 여기까지만 적으면 끝나죠. 왜? 바로 사라져? 그러면 작은 거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자, 그래서 얼마가 돼? 2분의 1 써놓고 앞에 작은 거 대입 1 빼기 큰 거에다 큰 거 대입하니까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할 수 있냐 없냐가 차이가 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무리식을 방. 지금 기본이 다 뭐냐면 상수야, 상수가 기본이야. 자, 그래서 무리식이라는 건 루트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루트 뭐냐면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돼 있어. 루트도 공식 있어 없어? 없어. 공식 없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열이야. 그냥 나열이야. 하나하나 다 대입해야지. 어쩌겠어. 자,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루트 2 빼기 얼마? 1.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루트 3 빼기 얼마? 루트 2. 루트 2, 루트 2?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서 상쇄됐으니까 간격 1만큼 앞에서 1개, 뒤에서 1개. 그럼 어떻게 한다? 작은 거에, 야,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잖아. 작은 거에 작은 거 대입. 큰 거에 딱 큰 거 대입.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 결과 작은 거 여기다 써두고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이다. 이렇게 써두고. 자, 다음. 근데 이게 어떻게 주어질 수도 있냐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 k는 1부터 n까지 일 때 루트 k 플러스 2분의 2로 해볼까? 플러스 루트 k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는 딱 봐도 불편해요.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유리화를 해야 돼요.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유리화하는 방법 알죠? 유리화 어떻게 해요? 제곱 빼기 제곱 부호 바꿔서 반대쪽.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은 2분의 부호 바꿔서 반대쪽이니까 루트 k 플러스 2 빼기 루트 k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는 숫자잖아. 밖으로 나가면 보이니? 야, 이거 이제 바로 해보자. 일단 2분의 1로 묶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봐. 좀 더 길구나. 생각을 해봐. 1을 대입하면 얼마야? 루트 3 빼기 루트 1. 2 대입하면 루트 4 빼기 루트 2. 3 대입하면 루트 5 빼기 루트 3. 3이 삭제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항. 그러면 간격이 2. 그래서 작은 거 2개 대입, 큰 거 2개 대입.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루트에 n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에 n 플러스 1 빼기 루트에 2 빼기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단계가 안 되면 이렇게 나열해서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무리식은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 로그식 갑니다. 로그를 포함한 수열이죠. 자, 시그마. 이제 k는 1부터 n까지 뭐냐면 로그 a의 k 플러스 1 빼기 로그 a의 k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야. 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이딴 거 공식 없어. 공식 없으면 어떻게 한다? 나열이다. 대입을 할까요? 그럼 얼마가 돼요? 로그 a의 2 빼기 로그 a의 1인데 그건 0이죠.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쓸까? 0 이렇게. 플러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로그 a의 3 빼기 로그 a 얼마? 2. 나왔네. 그럼 앞에서 몇 개? 1개. 뒤에서 몇 개? 1개.
그럼 작은 놈의 작은 거 대입, 큰 놈의 큰 거 대입이야. 작은 놈 누구예요? 1이에요. 1에 K에 대입하면 0 나와. 그러니까 쓸 필요 없어. 큰 놈을 큰 놈에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와? 로그 A 얼마? N 플러스 1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어? 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너네 로그 밑이 지금 같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로그를 합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도 똑같은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로그 이제 A에 K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3 이 정도 한번 적어볼까? 이 정도.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실제로 대입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에 1 대입하면 2분의 4가 되죠. 쌤 이거 약분되는데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플러스 로그 A에 얼마가 돼? 로그 A에 3분의 5가 되죠. 플러스 로그 A에 4분의 6이 되죠. 이렇게 갈 텐데 로그끼리 더할 때는 진수끼리 곱하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서 뭐가 발생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서 그쵸. 상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간격 두 개만큼 큰 거에 대입, 작은 거에 대입. 근데 쌤 이거 큰 거에 대입, 작은 거 대입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분수 형태로 가는 거야. 로그 A에 자, 큰 거가 n하고 n 빼기 1이거든요. n 대입하면 n 플러스 3이고 n 빼기 1 대입하면 n 플러스 2가 되겠죠. 큰 거 두 개 대입. 그냥 작은 거 1, 2 대입.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쪼개서 로그 너 더하기 로그 너 더 빼기 로그 너 빼기 로그 너 이렇게 써도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상쇄가 되는 녀석들의 특징. 상쇄가 될 때는 그럼 작은 거에 작은 거 대, 큰 거에 큰 거 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직접 나열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특히나 우리가 지금 잘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 어디 있냐면 빨간색으로 할까? 부분 분수할 때 이 부분이 그냥 냅다 찢어놓고 일단 냅다 찢어놓고 계수 맞춰줘야 됩니다. 이 계수 맞춰주는 거 신경 꼭 써가지고 이 계수 맞춰주는 거 이거 꼭 신경 써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유리화 할 때도 요 아래에 있는 계수 밖에 이렇게 있으니까 꼭 신경 써주시고 요 두 개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좀 심화예요. 심화. 네, 심화라서 이거는 나중에 따로 찍겠습니다. 알겠죠?